우리 국민에게 오늘은 참으로 긴 하루, 긴장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 안보를 어렵게 하는 안보 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 파국으로 이어질 게 뻔한데 왜 이 정권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문재인 정권의 진짜 저희가 무엇인지 의심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이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참으로 집권 여당 자격이 없는, 품격 없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대변인 등 당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인격이 의심되는 사람들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어떻게든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께 지난번 여당 2중대, 3중대인 야당 대표들의 단식 투쟁 때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고 품격 없고 인격 없는 민주당 사람들하고 참 같이 정치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생관은 아마 한 번 꽂히면 끝까지 간다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과 소주성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정부의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 불참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망신스러운 것은 북한 중앙통신이 그간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은 대남 특사 요청건에 대해서도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못 오면 제발 특사라도 보내주십시오라고 수차례 간청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구걸해야 할 정도로 김정은 쇼에 매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구차하고 국민들 국제적으로 망신시키는 북한 발악이 정권입니다. 이런 와중에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 미국에 가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 재산 마음대로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 소위 말한 창의적 해법이라고 하면서 제재를 해제했다가 도발시 복원한다라는 소위 스냅백 방식을 거론했다는데, 이런 방식 지금 우리가 한두 번 북한에 했었습니까? 이게 창의적 방식입니까? 이 북한 선언 강제 북송이라고 하는 반문명적 야만 행위를 해놓고 뻔뻔하게 거짓말로 덮으려다 들통이 난 뒤에 곧바로 미국에 가서 한다는 짓이, 이런 짓 하고 다니는 통일부 장관, 아마 미국 조야에서는 이게 북한 측 인사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세금 낭비 그만하고 돌아와서 사표 내고 강제 북송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나 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꽂힌 거라고 보여지는 이 소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 장면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로 안델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은 소주성이라는 표현 안 쓰더니 이거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소주성을 관 속에서 꺼낸다고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어제 발표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 통계 조작, 통계 왜곡의 전형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거 왜 감춥니까? 더욱이 소득에서 세금, 건보료, 대출이자 등의 비소비 지출, 이런 것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인 23.3%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 소득의 4분의 1 정도가 세금으로 뜯겨 나가고 이 세금을 가지고 퍼주기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도 이것은 감춘 겁니다. 소득 상위 20% 사업소득이 전년보다 12.6%나 감소했고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6.5% 줄어들면서 무려 7분기 연속 감소했다는 점도 감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괴로워하는데 이 정권은 통계 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 앞 최고위원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이렇게 거짓말 하시고 사과 끝까지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2년에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한다고 했다라고 전 국민이 보는 소위 국민과의 대화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은 2002년 11월 18일, 19일 이틀에 걸쳐서 발표한 국민과의 계약, 이 대선 공약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 정치적 중립 보장, 그리고 특검제 도입과 함께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기구 설치를 얘기했고 그 약속이 지켜져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집권할 때 2017년 5월 달에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고 약속하고 2년 반 동안 뭉개면서 약속 안 지키고 그 와중에 조국 사태 그리고 대통령 자녀들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도입은 하지 않으면서 야당에 대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얘기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중파 중계방송을 통해서 했다면 이 점 지적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듭 요구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명한 공당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그때도 우리 당 당원이었고 지금도 이 자유한국당의 당원으로서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 좌파 교육감의 좌파 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원고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징계는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책임자라고 하는 장학관 과거 전교조 핵심 간부 출신 인사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주창자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짬짬이로 봐주는 겁니다. 바로 공수처 설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예고편을 보는 듯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조희연 교육감 별도로 입장문까지 내서 학생들 성찰해야 한다. 검토되지 못한 섣부른 신념만은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참 뻔뻔하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 역시 좌파 본색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입니까? 좌파 신념을 주입시키고 학생들을 일배로 낙인 찍는 거, 이런 게 바로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인원고 학생들이 교육청 조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조희연 교육감도 공범이다. 교육자 자질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용기 있는 행동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사회에 양식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이 좌파 교육으로부터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적극 나서겠습니다.